오늘 밤 XRP의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터집니다. 한 개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워싱턴에서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왜 하필 두 나라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닌 XRP를 건드리고 있을까요? 이게 과연 우연이 될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XRP 1.5달러 돌파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리플 XRP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가격 자체가 2,000원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고요. 호재라고 뜨는 뉴스들 다 봐도 그냥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평소처럼 어디 거래소가 상장한다, 어느 회사랑 협업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가격 얘기로 시작하진 않을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그림들, 이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서 XRP 선물 거래가 시작됐고요. 선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시면은 그냥 XRP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두고 큰 돈을 굴리는 정식 시장이 러시아에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달러가 아니라 러시아 돈, 루블화로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니, 러시아가 왜 비트코인 놔두고 XRP를 골랐을까? 근본적인 질문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유명한 상황인데 같은 날 미국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클래리티라는 법안을 심의할 거고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인을 단속하던 SEC라는 기관이 있죠. XRP 홀더분들, 이름만 듣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실 텐데 몇 년 동안 XRP 발행사 리플을 상대로 소송 걸고 괴롭혔던 그 SEC 맞습니다. 근데 이번 법안이 그 SEC의 권한을 절반으로 갈라가지고요, 다른 기관인 CFTC라는 곳에 넘기는 내용이 있고, 즉 미국 의회가 직접 나서가지고 SEC의 힘을 빼놓겠다는 겁니다. 309페이지 규모의 두꺼운 초안이 오늘 테이블 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조금 이상하실 겁니다. 한쪽에서 러시아가 XRP로 선물 시장을 열고 다른 쪽에서 미국이 XRP를 괴롭히던 기관의 힘을 빼고, 이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왜 러시아가 갑자기 XRP를 골랐나? 이거부터 풀어드려 볼게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달러 결제망에서 거의 쫓겨난 상태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결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어떨까요? 달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랑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너무 느려요. 한 번 거래에 10분 이상 걸리고 수수료가 비쌉니다. 결제용으로는 비트코인은 부적합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그 위에 미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남는 게 뭐냐? 결제 속도 빠르고 수수료 저렴하고 미국 정부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게 자산이 바로 XRP라는 사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살펴보면요, 러시아가 XRP를 고른 이유는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가깝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 같은 리플 XRP를 러시아 반대편에 있는 미국 월스트리트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측에서 마스터카드랑 같이 XRP가 굴러가는 시스템 위에서 토큰화된 미국제 상원 테스트까지도 마쳤는데요. 분명한 건 미국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가 XRP 인프라를 실제로 써봤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미국 달러에서 쫓겨난 러시아도 XRP를 쓰고 있죠. 미국 달러를 만드는 미국의 월스트리트도 XRP를 쓰고 있죠. 정치적으로 정반대 서 있는 두 가지 진영에서 지금 같은 리플 XRP 금융 인프라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코인은 그냥 오를까 내릴까 맞히는 게임이었죠. 근데 이번에 결이 좀 달라졌습니다. 국가랑 거대 은행들이 실제로 돈을 보내는 데 쓰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인 거고, 투기자산에서 결제 인프라로 자리를 옮기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한 가지가 더 궁금해지실 텐데, 큰손들은 이런 흐름을 알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추적해보면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대형 보유자들이 약 7조 8천억 원 규모의 XRP를 매수했습니다. 개수로 따져봤을 때 약 41억 개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XRP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고, 이게 지금 흩어진 매수가 아니라 큰 지갑들이 집중적으로 담겨준 물량입니다. 미국에서 출시된 XRP 현물 ETF, 여기도 지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하루에 360억 정도가 새로 들어온 적도 있었고, 지금까지 모인 운용자산이 1조 6,500억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셔도요, 지금 일반 투자자들이 지친 사이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개미 털기가 진행되면서 개미들이 XRP 팔고 나가니까 이거를 큰손들, 대형 투자자들, 고래들이 전부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XRP 가격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2,000원대 초반 라인에서 옆으로 횡보 중에 있는 상황이죠. 차트상 중요한 구간이 2,060원, 2,100원 사이고요. 여기를 거래량 동반하면서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그동안 못 들었던 저항선 풀리면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거고, 반대로 이번에 모스크바 거래량이 기대감보다 약하다거나 아니면 워싱턴 청문회 분위기가 미적지근하면은 다시 1,800원대 중반까지 한 번 더 흔들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의 선물 거래 시작이랑 미국의 SEC 권한 분산 법안 심의가 같은 날 겹쳤다라는 건요, 단순한 호재 2개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 결제 권력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보시는 게 자연스럽겠고, 큰 손들은 이미 7조 8천억 원어치를 모아놨고요. 자리를 잡았고 단기 가격은 2,060원에서 2,100원 구간을 뚫느냐, 이게 핵심이 되어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러시아 월스트리트가 같은 자산을 쓰는 시대에서 우리는 이걸 그냥 또 하나의 알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결제 통화의 시작으로 보셔야 될까요? 이번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좋아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리플이 항상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리플 XRP에 대한 기대감들, 또 길게 중장기로 보유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상승하겠지, 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 리플에 대한 목표 타점 자체가 높게 잡혀있고, 또 리플의 상승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 속에서 조금은 걱정들, 얼마까지 하락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기본적인 대응 전략들 계획 가지고 있으셔야지 리플이 만약이라도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 대응 자체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어요.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기본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요, 단기 고점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최근 같은 시점에서 오히려 리플 하락했을 때 1,9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 말씀드리면서 단기 저점 분할 매수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1,800원, 1,9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저점에 사서 단기 고점에 팔고 2,250원에 팔고 나와가지고 다시 눌림목 매수가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런 매도 같은 것들만 잘 이어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얼마나 수익을 잘 내놓고 또 얼마나 잘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갔느냐, 이렇게 비중을 얼마나 늘려놓았느냐, 이렇게 비중 조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팀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